군포시는 2018년부터 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노인 인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노인을 위한 정책과 다양한 기관들이 생기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3만 2천 명이 넘는 군포시엔 두 곳의 노인복지관이 운영 중입니다. 그중 2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군포시 노인복지관의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군포시 노인복지관 윤호정 관장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It's back to before. I'm not that sure. I wanted to be there, but now I feel so sore.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기아대책에서 파송되어 군포시 노인복지관을 사명으로 섬기고 있는 윤호정 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군포시 노인복지관이 1998년도에 지어져서 벌써 한 20년이 넘는 역사를 네.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저희 군포시 노인복지관은 위치적으로는 당정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역사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운영 법인은 떡과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기아대책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등록 회원은 11,000명 정도 되고요. 일일 이용 회원은 2,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500분 정도가 되고요. 또 후원하시는 후원자분들은 530여 분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34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어르신을 행복하게, 세대가 소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라는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어르신들과 직원들이 행복하고 줄기차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 회원분들과 뭐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뭐 후원자분들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이 넘는 좀 큰 규모인데 여기에 갖춰져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복지관의 가장 큰 장점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많습니다. 다른 복지관의 경우에는 동아리 회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회비를 내서 이용을 하는데 저희 복지관은 무료로 뭐 탁구, 포켓볼, 그다음에 장기, 바둑, 운동장, 뭐 카페, 미팅룸 이런 것들을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고요. 이 밖에도 물리치료실, 공정무역 카페, 경로식당, 임의용실, 체력단련실, 노년생활 실습실, 또 컴퓨터실 한마디로 와서 식사하고 먹고 즐기고 쉬고 운동하고 이런 아주 다양한 복지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인분들이 그냥 아침에 오셔서 저녁에 해가 질 때까지 거기서 네. 하루 종일 지내셔도 그렇죠. 예. 전혀 심심하지가 않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 군포시 노인복지관이 올해 전국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 최우수 기관 네. 이 명예를 좀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엔 우리 기관이 이것 때문에 최우수 기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네, 있죠.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역량 그리고 직원들의 행복한 일터 이것을 통해서 직원들의 충성심이 우러나와서 전문적이고 사명감을 가진 직원들이 헌신했기 때문이라 저는 가장 첫 번째로 이 일을 꼽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재정학적인 특색이라든가 또 클라이언트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저희가 분석해서 거기에 따른 맞춤형으로 서비스를 진행했던 사업이죠. 또 세 번째는 어르신들이 그냥 받기만 하는 나약하고 소외된 사람이 아니라 잔존 능력을 향상시켜서 강점 관점에 입각해서 그분들이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갈 수 있는 길을 터줬던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희가 늘 지역사회의 통로가 되자, 축복의 통로가 되자 이런 생각들, 네트워크의 통로가 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로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역과 복지관이 넘나드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가 아주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저희 복지관이 최우수 기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주민 참여가 많다고 하셨어요. 네. 그 중에서 제가 이 노인복지관에 특별한 대학이 또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 이름이 모두 누리대학 그렇죠. 이렇게 들었는데 네, 네. 이 뭐 주민 참여가 많다고 해서 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네. 수강 신청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게 좀 어떤 대학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방금 우리 말씀하신 대로 내년 수강 신청을 받았는데 30개 과목이 벌써 경쟁률이 치열해서 추첨을 했었어요. 며칠 전에. 명칭을 말씀드리겠다면 모두누리 대학은
빈부귀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 없는 분, 많이 배우신 분, 적게 배우신 분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평생교육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모두 누리 대학으로 이름을 지었고요. 과목 수는 현재 약 81개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고 실인원 등록 인원은 2020년도 확인해 보니까 약 900여 분 정도가 됐습니다. 특징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복지관은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으로 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노인 분할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예비노인, 노인, 그리고 후기 고령자에 따라서 각 영역별로 신체적인 능력에 따라서 정신적인 능력에 따라서 특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죠. 맞춤형으로. 특히나 후기 고령자들에 대해서 기억력 튼튼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우울이라든가 아니면은 치매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직접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4차 산업에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하겠다. 예전에는 한글을 못 배우신 분들에 대한 문해교육을 실시했다면 이젠 4차 산업에서 소외되신 분들에 대한 지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신문해교육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간단한 뭐 키오스크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에 대한 그렇죠. 교육이 이루어지겠네요. 예. 상당히 그 노인분들이 들으시기에 수강하시기에 알찬 수업이 아닐까 싶은데 아직 이것들을 뭐 이용하시는 분이 900명이라고 되긴 하지만 물론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이용 방법이 좀 어떻게 되나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저희가 새로 오신 분들을 확인해 보니까 90%가량은 새로 복지관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복지관이 좀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을 알려드리자면 만 60세 이상이 넘으면 되고요. 주소지를 군포시에 두고 있으면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자격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용기, 복지관에 찾아올 용기, 아마 이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용기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 복지관에서 지원하고 있는 뭐 단돈 2,000원으로 4,000원 상당의 영양가 있는 식사를 또 드실 수가 있고 수업 1시간에 500원꼴도 안 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어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 노인이라는 말 때문에 내가 설마 노인이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가시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누구나 가시면 저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이 노인복지관에선 지역 맞춤 특화 사업, 이렇게 군포시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사업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동행복지관이라고 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파트너십으로 같이 걷는다, 같은 마음을 갖다, 같이 행동한다. 일단 저희 복지관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를 찾았죠. 제일 시초가 되었던 것은 작년에 저희 복지관이 전면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8개월 동안 문을 닫게 되었는데 어르신들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미 늘푸른 복지관도 있지만 거기 이미 수용이 다 된 상황이었고 식사도 거기서 매우 하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있는 유휴공간 79개의 그 공간들이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하거나 저도 열심히 돌아다녔죠. 근데 감사하게도 5곳에서 응답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약 450여 분의 어르신들이 이 지역교회 5군데를 통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이용하게 된 것이 동행복지관의 시초고요. 동행복지관의 원래 뜻은 저희 복지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에 찾아오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일단 사실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못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역에 거점을 만들자. 문화와 복지에서 소외된 지역에다가 거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동행복지관을 만들자. 그럼 거기서 저희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복지, 문화, 건강에서 소외됐던 분들, 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그곳에 있는 분들도 누렸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동행복지관을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대야미 지역과 부곡 지역에 2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기존 도시에 있는 금정동 일반 주택단지에 2개 정도를 저희가 더 확대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아가는 융복합 건강복지 사업이라고 일컬어요. 저희 복지관에 물리치료실이 있지만
제가 물리치료사에게 병원 흉내 낼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아웃리치에서 지역 주민들을 좀 건강을 살펴보는 일을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상담사 이 네 분이 융복합으로 지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복지관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건강 문제, 정신건강 문제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죠. 이 직접 이제 밖으로 나오시기 힘드신 분들을 찾아가서 네. 다 구석구석 살펴주시는 그렇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이런 분들이 바로 그 착한 이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이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 착한 이웃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이 사업이 제가 말한 사업과 좀 같은 맥락인가요? 그렇죠. 일종의 착한 이웃이라는 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저희가 이제 뭐 유래됐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지만 최근에 성북구 내모녀 자살 사건, 그다음에 탈북 어머니와 아이가 아사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여전히 우리 지역에 복지 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있다. 저는 이 군포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을 해서 착한 이웃을 통해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알리고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보자라는 뜻에서 착한 이웃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현재 약 256명의 착한 이웃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경로당도 예전에는 받기만 하는 경로당, 왜 우리 뭐 해줬으면 좋겠어? 늘 우리에게 뭔가 요구하고 바라던 분들이 이제는 지역에 나가서 착한 경로당으로 지역사회에 나가서 동네 분들 도와주는 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착한 기업으로 참여를 해서 후원과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지역의 사각지대, 복지 사각지대의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사각지대 곳곳에 숨은 그 힘드신 분들을 돕기 위해 많은 일들을 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이 지역 맞춤 특화 사업 외에도 네. 군포시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다른 사업들이 있다면 좀 뭐가 있을까요? 워낙 많아요. 저희가 단위 프로그램이 대략 500개 가까이 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하나 다 쪼개다 보면 복지관 직원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그중에서 몇 가지를 추리자고 보면은 아까 잠깐 얘기가 됐지만 4차 산업혁명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그다음에 수원과학대와 더불어서 휴먼 케어 로봇 개발하는 데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를 개발하는 데 저희가 일익을 담당하고 있고요. 반려 로봇이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돕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같이 참여하고 있고요. 노년생활 실습실을 통해서 아까 키오스크를 활용해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한다든가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미 차표를 예매를 한다든가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배달시킨다든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어르신들은 소외돼 있단 말이죠. 그 차표 끊기도 매우 어렵고 계속 소외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지의 가장 최종적인 목표는 사회통합인데 사회통합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특히나 제가 좀 안타까웠던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떤 어르신이에요. 저희 복지관 이용 어르신이 중에 한 분이 아이스크림 가게를 간 거예요. 네. 근데 거기 키오스크가 있었는데 손녀 손을 잡고 갔었거든요. 근데 키오스크를 활용할 줄을 몰라서 그냥 이용을 못하고 계속 그냥 기다리셨어요? 계속 계시다가 그냥 손녀 손을 잡고 그냥 그 가게를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해서 너무 무안하고 창피하고 손녀 바라보기가 너무 부끄러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이 노년생활 실습실에 참여하면서 당당한 할아버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문화복지 사업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의식주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욕구들도 열리기 시작을 했죠. 이제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전한 것이죠. 숙인당 카페를 통해서 특히나 클래식이 흐르는 복지관. 그러니까 음악이 아니라 정말 바이올린이 들어왔고요. 플룻이 들어왔고요. 전문 음악인이. 얼마 전에는 저희 복지관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그랜드 피아노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랜드 피아노를 통해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했고 시와 또 가곡이 흐르는 이제는 정말
그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복지관이 되었다는 것에서 저희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저희 복지관에 카네이션 하우스가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전에 경로당에선 그냥 뭐 화투 치고 들어 누워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식사하시고 잠자시고 그러셨는데 카네이션 하우스는 진일보한 경로당이에요. 경기도의 특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여가 생활을 즐길 뿐만 아니라 소일거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일거리를 통해서 즐기기도 하고 돈도 타가서 손주에게 또 역시 용돈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복지관에 또 노인 성 인식 개선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성이 뭐 그래서 입에 담아두지 않거나 숨기거나 해서 오히려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하게 얘기해요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어르신들의 그릇된 성문화 또 올바른 성인식에 대한 부분들을 계몽하고 알리고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관에서 사례관리팀을 만들어서 전문화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례관리팀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팀이 5명이 들어와 있어서 전문적인 사례관리, 특히나 강점 관점에 입각한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 복지관의 좀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봐도 상당히 많은 아주 유익한 사업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직접 참여하시는 분들 말고 네. 내가 그럼 이 노인분들과 같이 어우러져서 네. 이런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 좀 많이 계시죠? 그럼요. 요즘에 노인하면 왠지 꼰대, 어려울 것 소비자, 같고. 왠지 그 말 걸기도 불편하고 이런 사람들이 되는데 저는 관장으로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복지관 식구들, 어르신들이 나가서 그런 대접을 받는 게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인생의 선배로서, 어르신으로서 청년들을 보듬고 아이들을 보듬을 수 있는 멋있는 어르신이 우리 동네에 있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좀 사이에 마음껏 나가서 우리도 훌륭한 어르신이 있어? 이렇게 자원봉사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어르신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로 지금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그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노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여태까지 막 말씀해 주신 것만 들어봐도 뭐 젊은이와 노인 사이에 아주 굉장히 많은 애정과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잠깐 개인적인 질문을 한번 드리자면 2017년도 2월 1일자로 이 노인복지관 관장님으로 취임을 하셨거든요. 이 특별한 좀 이유가 있으셨었나요? 저희는 법인의 발령인으로 가는 것인데 저는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목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늘 훈련받은 것은 언제든지 보따리 쌀 준비를 하라.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명이 정해지면 그것에 최선을 다해라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곳에 사명 따라서 미션을 가지고 군포시 노인복지관에 오게 된 것이죠. 예. 그 미션대로 지금 많은 걸 수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 나에게는 사명이 있어. 군포시 노인복지관의 직원들과 어르신들, 지역 주민을 섬기라는 사명이 나한테는 있어. 그 사명을 가지면 좀 사실 힘들 때도 있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이제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이제 마무리가 슬슬 하고 또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 계획들을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내년도에 꼭 이거는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가요? 계속 해왔지만 특히나 저희가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까 사람이 우선이다 라는 천부인권 사상, 인간 존엄의 사상들을 늘 저도 간직을 하고 있어요. 직원들도 귀한 하나의 사람이죠. 그래서 먼저 저는 직원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직원들을 행복하게, 일터가 행복하게, 그리고 직원들의 역량이 충분히 당성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프로그램들을 진행해서 역량을 더 높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저희 복지관을 떠나게 되면 아마 승진해서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능력이 많아서 그런 생각을 가져보고요. 또 그 기존 도시에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동행복지관을 기존 도시, 즉 옛날 구도시라고 일반 주택단지 있죠. 3번 말고 거기에 동행복지관을 좀 더 2개 정도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 복지관 이용 회원이 올해만 해도 벌써 신규 회원만 해도 900여 분 이상이 신규 회원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관이 이제는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일 정도로 많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공공시설로서 서로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지관은 사회복지 공공재다, 공유시설이라는 인식들을 심어줘서 서로가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고 서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인식 문화를 좀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가족복지관을 실현하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아울러서 민주적인 어르신들이 민주적인 선배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할 수 있는,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나눔을 실현할 수 있는 선한 노인 문화를 좀 정착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기관 하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수많은 회원분들과 또 후원자분들, 네. 자원봉사자분들 아주 많은 손길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그만큼 이제 후원 방법을 포함해서 네. 이 잠재적인 이용자분들이나 뭐 네. 자원봉사자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군포시 노인복지관 제가 관장이지만 저는 전체 군포시를 생각해 봅니다. 저희 복지관만 재정을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포시가 타 주변의 여타 주변의 시에 비해서 복지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어요. 저희 복지관에도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협력해주고 있죠. 근데 더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두가 행복한 군포 시민을 위해서 우리만 욕심 부릴 수 있는 상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뭐야? 그러면 당신 관장으로서 돈 더 달라고 해야지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착한 기업이라든가 또 우리의 자원봉사라든가 또 어르신들이 오히려 또 십시일반 모아서 후원을 한다든가 이런 후원금을 통해서도 저희가 복지관의 행복을 아마 이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말고도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있는데 뭐 밑반찬 지원이나 아니면 경로당 지원 같은 경우는 저희 전체 100% 후원금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후원금이 중단이 되거나 줄어들면 반찬을 못 받게 되는 분들도 생겨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원에 좀 많이 참여하면 할수록 어렵고 힘든 분들을 많이 보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저는 이 후원도 중요하겠지만 계속해서 저희 어르신들이 좀 사회 통합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을 갖는 것이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역에서 또 젊은 분들이 저희를 좀 초청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 그래서 기회를 제공해서 선배 시민의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는 공간을 저에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파워 인터뷰를 보고 계실 시청자분들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복지 현장에 20년 넘게 있다 보니까 행복이라는 것이 받는 곳에서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행복은 나누어주는 곳에서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올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식구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이웃분들, 친척들에게 좀 따뜻한 격려,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이 좀 더 많은 행복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도 더 강건하고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가져보며 여러분 가정과 또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속담 중엔 노인 한 사람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인이 가진 삶의 경험과 경륜은 다른 누군가에게 지혜로 전해질 수 있다는 말인데요. 지금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살아있는 도서관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고 더불어 외로움을 느끼는 독거노인들이 늘고 있는 요즘 우리 지역의 노인들을 먼저 돌아보고 챙기는 것은 어떨까요? 모두가 따뜻한 연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